한빛원전이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관행적으로 검사 오류를 무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되자 원전 측은 폐기물 배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KTX 일부 차량은 지금처럼 광주역에 진입해야 한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KTX의 광주역 진입안을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등교 시간 조정을 위해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묻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됐던 초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뱃길 수학여행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빛원전이 폐기물 성분 검사 오류에도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했다는 소식을 지난주 전해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도 무시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한 것이 지난 10년 동안 7차례나 된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지만 안전의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빛원전 6호기는 지난 8월 2일 정기적으로 버리는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40분간 배출했습니다. 배출 전 방사능 농도 검사에서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 아르곤 41이 미검출되는 오류가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원 내부 조사에 따르면 아르곤 41이 미검출된 건 지난 2005년과 2009년 각각 한 차례, 2013년에 3차례 등 모두 7차례입니다. 한수원은 아르곤 41이 반감기가 1.8시간으로 비교적 짧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불활성 기체라며 평소에도 검출되는 양이 미미해 지금까지 미검출된 경우에도 조치 없이 배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사흘 뒤 재검사로 안전에 기했다며 잘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원전 전문가는 관행적으로 검사 오류를 무시해왔다면 폐기물 관리 절차가 허술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사성 물질은 모두 다 암을 일으킵니다.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확인하지 않고 내보냈다는 꼴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그냥 업무상 과실이죠. 그렇게 되면은. 체크하는 사람이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든요. 한빛원전은 방사성 물질이 전부 발암 물질은 아니고 인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폐기물 관리 절차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년 호남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KTX가 광주역에 들어와야 된다, 또 안 된다 하며 말이 참 많았죠. 광주시가 광주역 진입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서도 별반 달라진 게 없이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 고속철의 광주역 진입. 광주시는 민선 5기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인수위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은 불붙었습니다. 수차례 회의 끝에 광주시가 최종 입장이라며 내놓은 결과는 호남 KTX의 경우 거점역인 송정역에 모두 정차하되 일부가 지금처럼 광주역에 진입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이달 안에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나 동구 일부 주민의 편의를 돕고 광주역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건데 사실상 민선 5기 때와 같은 내용인 겁니다. 광주시로 활로를 찾는 방법을 추가로 이제 대안을 찾게 된 겁니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전혀 이제 소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7분.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1도시 1거점역이 원칙인 국토부가 오는 11월 호남 고속철의 정차역 결정을 앞두고 KTX의 광주역 진입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정 역세권 사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북구와 광산구의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나 역세권 개발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 민선 6기 인수위에서 시작된 KTX 광주역 정차 재검토 계획이 지난 3개월 동안 갈등과 논란만 일으킨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제. 광주시 교육청이 등교 시간 조정을 위해 이번 주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조사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윤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고등학교의 아침 등굣길 모습입니다. 7시쯤부터 한두 명씩 나타나더니 7시 30분을 넘기면서는 학생들이 우르르 교문을 통과합니다. 이 시간에 등교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잠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침밥은 먹었는지 걱정입니다. 잘 못 먹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네? 좀 등교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지각하면 또 많이 혼나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교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나 학교 와서 딱히 애들도 좋은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와도 될 것 같은 생각은 해요. 반면 등교 시간을 늦추면 맞벌이 부부는 어떡하냐, 학교 시간이 늦어질 거다, 혹은 아이들이 나태해질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교육청이 등교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놓고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어떤 교육청의 판단이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졸속행정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입니다. 설문조사는 이번 주에 시작하지만 대상이 40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 결과 분석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시교육청은 10월 말쯤이면 초중 고등학교별로 가장 적절한 등교 시간을 도출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11월부터도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었지만 학기 중 시행에 따른 혼란을 걱정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됐던 초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이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컸던 백길 수학여행도 다시 시작됐는데 강화된 안전관리 속에 한껏 긴장된 모습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활기에 넘치는 여객선 터미널.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재개된 뒤 백길 수학여행을 떠나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여행을 앞두고 신난 학생들과는 달리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안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간다 하니까 보내는 마음인데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내 마음. 네, 부모님들은 다 가지 말라고 반대하셨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친구들이랑 마지막 여행으로 오는 겸 계속 부추겨서 어떻게 오긴 했어요.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부는 학생 50명마다 1명 이상의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난달 교사 1,300여 명이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1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다든지 또는 심한 부상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심폐소생을 한다든지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응급한 상황에서 대피를 시킨다든지 하는 쪽의 교육. 제주도로 향하는 배 안에서도 태선훈련 등 안전교육과 실습이 이뤄졌습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처음에 배 들어와서 이런 체험 같은 거 하니까 별로 무섭진 않아요. 세월호 사고 이후 도내 840개 학교 가운데 40%가 수학여행을 떠나지 않기로 한 상태. 나머지 450개 학교가 이번 달부터 수학여행길에 오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의 역점 시책인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위한 6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